마켓 시그널 잡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시그널을 잡아볼 텐데요. 한 해 주식시장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시그널이 잡힐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금요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출연하는, 마지막 시간, 올해 출연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장들 리뷰해보는 거, 요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세 상승장을 제외하고는 연말에 거의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더 힘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01년도 고점 대비해 갖고는 어제 종가가 한 29%, 29.65%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9월 달에 좀 저점을 찍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자, 요거는 2021년도 고점 대비해 갖고 한 35.6% 정도 그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종가 대비해서도 순수하게 오래 움직인 부분들 요것만 따져보더라도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21.65% 정도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시장의 움직임에 조금 흔들리고 단기적인 시장들 이런 부분들만 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시장들을 좀 못 보고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겠죠. 자, 우리 크게 보신다면 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미 2001년도입니다. 올해 8월도 아니고 작년 8월 달 정도에 20주 이동 평균선은 하방으로 이렇게 전환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20주 이평선은 계속 아랫방향을 계속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계속 그 방향이 유지돼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때 추세 하락 시작해갖고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전에 2주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20주 이평선이 좀 위쪽으로 돌아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2주 전에 완전히 좀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0주 이평선이 또다시 하향 추세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는 요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은 좀 확연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20주 이평선이 돌아 나오려고 반등 시도를 하다가 추세 전환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모습이니까 기존의 추세는 계속 이렇게 되는 하락 추세에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락 추세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쪽에서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한 6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3조 8천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자, 그런데 이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워낙 좀 많이 팔았습니다. 상반기에 15조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6조 3천억 정도 매도니까 하반기에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9조 8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600억 정도를 순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12월 달 수급을 보게 되면 또 반전이 나옵니다. 12월 달에는 지금 한 달로 월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7, 8, 9, 10, 11 다섯 달 동안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게 10조도 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매수세 치고는 시장이 상당히 좀 약했던 시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쭉쭉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워낙 강세죠. 이런 거를 대비해서 좀 매수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급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금들이 원달러 환율이 이대로 안정이 되고 그렇다라면 우리나라의 뭐 저 주식들 계속 좀 들고 가면서 수급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요. 원달러 환율이 또 조금 불안하게 움직인다라는 뭐 그런 저 신호가 포착될 경우에는 이게 매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을 좀 잘 좀 보고 뭐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440원대까지 진입했던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킹달러가 좀 저물고 있죠. 달러 약세 구간에 놓여 있고 이 가운데 중국 쪽의 리오프닝 나오면서 또 위안화의 강세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원화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내년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를 되돌아봤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은 혼조 마감됐습니다. 하락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이었죠. 다우가 소폭의 상승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또 국내 파생 시장 동향을 봤을 때는 어떤 시그널이 잡히시나요?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뭐 특별히 시장을 경제 지표도 몇 개 나오긴 했지만요. 시장이 그렇게 파급력 있는 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횡보하는 국면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500 기준으로 12월 달에 고점하고 10월 달에 저점하고 뭐 이렇게 올라온 폭에 2달 동안 올라왔던 거를 단 6일 만에 6거래일 만에 절반을 좀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 지금은 50% 정도 선까지 좀 찍고 난 다음에 조금 몇 프로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는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좁은 범위에서 의미 없는 그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코스피 시장도 거의 S&P 500 지수 차트하고 큰 차이가 없죠. 22평선은 위에서 누르고 있고 122평선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그다음 62평선은 위로 올라오면서 좀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후반부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그 회피 물량들이 좀 출회를 했습니다. 자, 대부분이 개인들 큰 손들이 내놓은 물량인데요. 그 물량을 금융투자가 다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최근 금융투자가 주도한 기관들 순매수가 강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 없이 뭐 등락하면서 20, 60, 122평선의 수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1월 달 정도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방향으로든 좀 이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을 잡는다라면 방향성 자체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잘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생시장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선물시장에서 4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코스피 시장, 현물시장에서 말씀드릴 때 간략하게 언급은 됐었지만요.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수가 들어온 건데 요거 현물은 매수를 하고 선물은 매도하는 그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은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을 노린 현물 매수, 선물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단기 포지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언제든지 매물로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그런 날이니까요. 자, 어제까지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가격이 싼,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더 비싼 그런 백어데이션 상태가 정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배당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은 이 배당락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축소가 될 것입니다. 축소가 될 텐데, 자, 이 부분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콘텐코 현상으로 전환되는지 요게
잘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콜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뭐 연속해서 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누적 순매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우리가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정도 물량 갖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만한 뭐 그런 물량도 안 되니까 일단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이평선 수렴 형태로 박스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향성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기관 쪽에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던 만큼 오늘 배당 확정하고 매도하는 자금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저가의 이런 그 대주주 회피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저가에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세도 오늘 또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잡힐지 오늘도 역시 수급 장세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별다른 어떤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변수는 없었는데요.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중요 이슈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중국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자, 중국이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전면으로 폐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포기하는 뭐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부분 관련돼 갖고 12월 달에 리오프닝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미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뭐 3년 만에 이런 변화를 보이니까 시장이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분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되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유도 있죠. 자, 중국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라는데 뭐 이쪽에서 최대 신규 확진자가 최대 한 3,7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 감염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통계치를 발표를 안 하니까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문제겠지만 지금 이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풀어놨을 경우에 1월 22일부터 우리나라 설에 해당되는 그 춘제 연휴가 시작되죠. 아마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동이 많을 텐데요. 자, 여기서 자칫하면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은 감염자가 폭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감염자가 발생 시에는 뭐 신종 변이 자체도 우려된다라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 리오프닝 관련돼 갖고 우리가 마냥 언제까지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만 말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변이 관련해서는 뭐 혓바닥이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변이 바이러스이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가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 미칠 영향력도 주목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30일부터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변이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경기 침체의 강도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연준에서 얘기한 대로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긴축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제가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게 기준금리하고 CPI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거였는데요. 자, 평상시에 보시게 되면 이 기준금리가 CPI보다 훨씬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9월달 기준으로는 이 CPI가 5.8% 정도 높았었고요. 현재 12월달 기준으로도 2.6% 정도 이 CPI 수치가 높습니다. 자, 연준이 피봇을 한다라면 이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가 될 거고요. 뭐 아직까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 긴축은 계속되고 현재 이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수준 이상의 금리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 예상한 대로 0.5% 정도 내년에 미국이 0.5% 정도밖에 성장을 못한다라면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2023년도 좀 보수적인 시장 접근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제장 하루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크게 움직였는데 그에 따른 이후의 움직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경계하면서 접근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장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시장이 하락은 강하고 상승은 좀 약한 전형적인 하락 압력이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0분 봉상에 갭이 발생이 됐죠. 자, 이걸 상거래일째 메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확실하게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만 선별적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도 대형 방산주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서울항공을 휘젓고 다녔었죠. 뭐 그런 이유로 대통령께서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하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정찰 자산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무인기 예산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론 관련주를 쫓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벌써 엊그저께 나왔고요. 어제 장 초반에는 드론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으니까 그때라면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쫓아가는 매매는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대형 방산주 쪽에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도 방산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팩트를 딱 두 가지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올해 G20 국가 가운데서 코스피의 수익률이 러시아 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최악이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9%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번째로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후의 경기 침체 강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